자, 여러분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우리 인강드림의 자랑이죠. 여러분 가볍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전이면 예습의 문제가 될 겁니다. 또 공부를 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교재 진도와 거의 같게 나가고 있죠. 복습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지금은 OX 문제인데 이제 다음번에는 뭐 객관식 문제, 갈로 익힌 문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료만 잘 모으시더라도 시험 당일날 본고사를 시험 치러 가실 때 시험에 관련되는 자료로서 잘 활용이 될 겁니다. 중요한 지문들만 묶었다 그런 뜻이죠. 자, 제일 정리 노트 갑니다. 1번 개공사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형벌을 받게 된다. 5조 정확하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정지나 취소는 없죠. 1년 내에 1,000만 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5. 자, 2번 개공사가 중개 업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중개사법상의 의무는 시인이 성실로서 공정한 중개 의무이다. 뭐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뭐 품위 유지의 의무, 뭐 개시 의무의 의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 교부 보관해야 될 의무 등등의 의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시인이 성실의 의무이다. 이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성실의 의무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 3번 지문입니다.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설명은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다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굉장히 강조했죠. 혹시 거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렇게 들어가도 틀려요. 물건에 대한 설명은 취득하는 자에게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X. 자, 또 4번은 이런 문제죠.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매수, 임차,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자,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물어야 되지 어떻게 매수 임차인에게 의뢰를 합니까? 반대로 돌린다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매도 임대인에게 물건의 상태를 요구합니다. 항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청구한다 라는 개념, 취득하는 자와 이전하는 자에 대한 구분이죠. 느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이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참 많이도 전달했습니다. 자, 물건이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에 대해서 물을 때는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되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인데 이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만 나가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설명하는 게 왜 틀리지? 이런 느낌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설명하고 기재할 사항이다. 설명, 기재를 딱딱 잡으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죠. 6번째, 개공사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 일방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X. 여러분, 계약이 체결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셨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개공사는 그것을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관해야 되지 일방에게 하면 X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7번입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전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당연히 틀리죠.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는 매도 매수인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X. 뭐를 틀리게 하는지를 잘 의식하셔야 되죠. 8번.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소홀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상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당연하죠. 자, 만약에 개공사가 물건을 잘못 설명하여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 하여 개공사에게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계약을 할 것 같으면 당사자들도 확인해야 될 의무는 있다. 그래서 20%를 빼고 개공사는 80%만 책임져라 라고 상계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상계 처리가 있습니다. 5. 자, 조세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취득에 따른 조세, 취득세, 등록세 등만 설명하지 양도세 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양도세를 굉장히 세게 공부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지방세에 관련되는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데 이때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진행한다. 그죠? 모든 소공사가 서명 날인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리하셨죠.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일 정리 노트였습니다.